사람들의 생명도 계속 구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연구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함으로써 센터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15년 전 토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처음 이 병원을 찾았다. 치료 방법은 골수 이식뿐이었지만 토드는 가족 중 골수 일치자가 없었다. 때마침 병원에서 비혈연 골수 이식 치료가 실험 단계 중이었고 토드도 이 모험적인 치료에 참여했다. 결과는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한때 18살 이후의 삶에 대해 꿈꿀 수조차 없었던 토드는 이제 벽난로가 있는 아늑한 집에 가정을 꾸렸다. 백혈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많은 정보를 접하고 치료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서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그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좋은 치료법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절망적일지 모르지만은 암에 걸리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암 환자를 돕는 자원봉사단체에서 토드는 지금의 아내 사라를 만났다. 작년에 결혼식을 마친 두 사람은 한참 신혼이다. 결혼 후 처음으로 함께 새해를 맞는 부부. 오늘의 행복 뒤엔 또 한 차례의 시련이 있었다. 6년 전 토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재발됐다. 또다시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세계 최초로 암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만든 백혈병 치료제가 개발됐다. 10년 전만 해도 골수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했지만 이젠 하루에 약 하나를 복용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다. 저는 토드를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또 앞으로 아플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남편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글리백을 복용하는 게 다시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는 하지만 저는 원래 모든 것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표적 치료제로 나온 이 약은 기존의 의약품과는 다르게 유전자 정보를 기초로 하여 만든 최초의 게놈 의약품이다. 그렇다면 유전자 표적 치료제가 어떻게 암을 억제한 것일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 내에 비정상적인 백혈구 세포가 급격히 늘어나는 혈액암이다. 환자의 대부분은 일부 유전자의 염색체 위치가 바뀌어 있어 세포 수가 조절되지 않는다. 유전자의 염색체 위치가 바뀌어 있을 경우 세포 복제를 명령하는 신호전달 단백질이 계속 분비돼 백혈구 세포가 끊임없이 복제되는 것이다. 이때 글리백은 신호전달 단백질이 암 세포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는다. 암을 죽이진 않지만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약의 최초 임상 결과에 따르면 글리백을 복용한 환자의 90%가 병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로 2년 이상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 예전엔 골수의 모든 백혈구 세포들을 차별 없이 감소시키는 하이드리아라는 약을 사용해 악성 백혈구 세포 형성 과정을 조절했습니다. 글리백은 여기에서 더 발전돼 악성 세포의 확산을 유발하는 BCL, ABL이라는 융합 유전자에만 집중하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유전자 표적 치료제 복용 중에도 토드는 3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꾸준히 받고 있다. 약에 대해 내성이 생기진 않았는지를 체크하고 혹시 모를 재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프레드 허친슨 세포 유전학 연구실에서는
토드와 같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혈액을 받아 돌연변이 염색체 위치를 추적 관찰하고 있다. 환자의 암 재발 감시는 물론 그들의 혈액 속 유전자 정보가 새로운 표적 치료제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모든 환자들이 글리백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다 충분히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질병에 따라 맞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들른 토드. 다행히 재발의 조짐은 발견되지 않았다. 백혈구 수치는 한 번 무너지면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골수나 혈구수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변화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백혈병이 완전히 재발이 되기 전에 재발의 기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면역 억제 치료나 공여자 림프구 주입으로 즉 공여자의 세포들을 더 많이 투여함으로써 골수 이식 후 재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드의 경우처럼 글리백을 처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34살의 일라리아. 배우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그녀는 2005년 갑자기 전이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이미 아버지를 폐암으로 잃은 후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암 진단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유방 촬영과 조직 검사를 통해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난 후 의사는 제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며 허투 과발현 유방암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허투 과발현 유방암은 곧 매우 공격적이고 또 예후가 나쁜 유방암의 종류라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쉽게 말해 같은 유방암이라고 해도 일라리아의 몸에 있는 암세포가 더 악독한 셈이다. 하지만 세포를 악독하게 만드는 단백질 정보가 밝혀져 이 암세포는 이미 표적 치료제가 나와 있다. 최근까지 허투 과발현 유방암은 여성에게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암은 아주 공격적이기 때문이죠. 아주 일찍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런 여성들은 약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의 희망으로 떠오른 이 약은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최초의 유방암 표적 치료제다. 유방암은 전형적으로 유관으로 이루어진 소엽에 잘 발생한다. 소엽을 이루고 있는 세포 중 단 하나의 세포에 유전적인 결함이 일어나면 세포는 결국 종양이 된다. 이 암덩이는 혈액을 타고 유방 조직까지 확산되거나 또는 다른 부위로 전이 되어 2차 종양을 형성하기도 한다. 세포의 성장과 분열이 촉진되면 세포는 허투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 단백질은 세포의 표피에 분포하는 다른 단백질들과 결합해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신호를 보낸다. 단백질이 많아지면 신호는 잦아지고 세포는 빠르게 분열 성장해 종양이 된다. 그래서 헐투 과발현 유방암을 표적으로 하는 새 치료제가 개발됐다. 일단 투여를 하면 치료제는 암세포의 표면에서 헐투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신호를 멈추게 한다.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암세포는 성장을 멈추고 사멸하게 된다. 2005년 의학 전문지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의하면 허투 단백질이 과발현된 유방암 환자들에게 허셉틴을 1년간 투여한 경우 재발 위험이 절반가량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저는 모든 유방암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 유방암을 진단받는 환자에게 전 가능한 모든 검사를 다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